만약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입지를 의심해야 할까요? 범사만삼, 그 이름으로 증명되는 곳입니다. 차 앞길식은 대구의 현재 분위기를 범사만삼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와 함께 만촌 자이른에 함께 살펴보시죠. 만촌 자이른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83-38번지 1원에 607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해당 지역은 5월 9일, 1순위 기타 지역은 5월 10일, 2순위는 5월 11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7일이고요.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지역 되겠습니다. 분양가를 보면은 84 기준으로 11억 5천만 원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특별 공급은 존재하지 않고요. 1순위와 2순위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주 예정월이 2023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후분양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장에 임장 가보시면은 꽤 많이 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제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시공사는 자이 S&D입니다. GS건설의 자회사죠. 자이는 아닌데 자이 같은 그런 브랜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자이 르네죠. 르네. 그럼 만촌 자이 르네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사 만삼,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수성구 교육열기 학군지 라고 하면은 범사만삼이 단연 1등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 학군지가 굉장히 중요하신 거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학군지이냐 비학군지이냐 그것에 따라서 평당 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범어 4동이 좋냐 만촌 3동이 좋냐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아시면서 괜히 물어보고 그러십니다. 만촌 자이른에 할 이야기는 하고 평가는 해보도록 하죠. 이 달구벌대로에서 만촌 자이른에까지 진입하는 이 도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고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담티역 2번 출구에서 만촌 자이른에까지 712m에 도보 11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렇게 달구벌대로에 인접한 위치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게 보면은 두리봉 터널에 좀 더 인접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이르네라는 브랜드는 자이가 아닙니다. GS건설의 자회사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기 이제 수성자이 들어오면은 단번에 비교가 될 겁니다. 32구역 어떻게 되는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만촌 자이른의 앞쪽으로는 해화지구 지역주택조합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범어 4동, 만촌 3동은 대구의 대표적인 학군지입니다. 만촌 자이른에가 위치한 만촌 3동 같은 경우에는 대청초등학교, 소선여자중학교, 대륜중고등학교, 해화여고, 영남공고, 경신중고, 정화여고, 오성중고가 위치합니다. 만촌 3동 내에서도 충분히 아들을 키우기에도 좋고 딸을 키우기에도 좋습니다. 이 자체로 충분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범어 4동의 학원가와는 거리감이 조금 있습니다. 버스 타고 15분 정도는 가야 하는데 평일 배차 간격이 425는 13분, 234는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운 안 좋으면 30분이 걸릴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방금 분양가 슬쩍 보셨지만 가격이 썩 저렴한 건 또 아닙니다. 84 기준으로 분양가 11억 5,654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거의 12억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그 정도면은 고분양가로 논란이 되었던 하나포레나 미아랑 비교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분양가만 놓고 봤을 때에는 어이구 이게 보통 금액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 부담되는 분양가 등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번에 만촌 3동에 진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 채를 팔고 여기 넘어가는 건 아닐까요? 꽤 현금 부자이시지 않을까요? 마치 여우 한 마리가 생각이 납니다. 저 포도는 신포도야. 저 자이는 자이르네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저 여기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부럽습니다. 2023년 1월 입주 8개월이라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꽤 많은 현금을 조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 조건에 부합해서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꽤 오랜 시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 메리트이긴 해요. 담티역 2번 출구에서 만촌 자이른에까지 한번 걸어봤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꽤 조용하고 아이들도 동네를 마음껏 활보하고 마차도 있고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주 환경은 괜찮다 생각이 들고 혹시나 싶어서 밤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 어떨까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밤에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동네가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둡지도 않습니다. 확실한 건 좀 안쪽에 있다 그것이고 걸어오다 보면 분명히 땀은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할타보카가 맛있습니다. 임장 가시면 이 젤라또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할타보카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자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하고요. 무주택자가 우선합니다.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분, 세대주여야 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고요. 대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해당 지역에서 우선 선발이 되고 대구 1년 미만자는 청약 불가하지 않지만 기타 지역으로 후순위 배치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산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8호제곱 이하 가점제 100%, 기타 사항으로 대당첨 제한 10년간, 예비 당첨자 500%,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대출 시점에 따라서 LTV, DTI, DSR 대출 제한이 적용되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또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 시 전자 수입인지 15만 원을 첨부하여야 하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 공급이 없습니다. 만촌 자이른의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 중도금은 후이자 되겠습니다. 전용 77의 경우에는 10억 412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 되겠고요. 전용 84의 경우에는 11억 5천만원에 확장비 3천만원 되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30% 후이자 대출이고요. 잔금은 60%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경우에는 계약금 5%, 중도금 5%, 잔금 9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4 당첨 시 계약금 10%, 중도금 후이자 522만원, 발코니 계약금 5%, 발코니 중도금 5% 해서 1억 2,387만원 필요하시겠습니다. 만촌 자이른의 사업 설명회와 홈페이지에 의하면 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금 무이자를 제공하는 건데요. 무이자가 또 그냥 무이자가 아니고 유상 옵션 4종을 풀옵션으로 계약해야지 무이자를 준다라고 합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신 분은 중도금을 무이자로, 중도금을 잔압하신 분은 유상 옵션을 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뭔가 혜택을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좋은 걸까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이 중도금 납입 일정을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약정 체결 수분양자에 한해서 중도금 30%가 대출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대구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단지가 4.5%의 이율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522만원 정도의 후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금리가 좀 오를 수도 있겠죠? 5%라고 가정하면 58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자, 오케이. 이 정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체크하신 상태에서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유상 옵션은 현관 중문, 침실 3회 붙박이장, 식세기, 광파오븐 이렇게 제공되고요. 금액의 합계는 4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도금 후이자 500에서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건데 유상 옵션 4개를 선택하면은 430만원의 딜을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생각할 것도 없이 옵션을 선택하고 중도금 무이자를 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혹시나 해서 네이버 최저가로 이 빌트인 식세기와 광파오븐 가격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DUB 22S B2 138만원의 최저가 나와 있고요. 광파오븐 MG 385EBT는 33만 6,910원이네요. 최저가를 검색해보니까 식세기는 저렴한 것 같은데 광파오븐은 비싼 것 같습니다. 이걸 왜 검색해봤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검색해보실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검색해봤습니다. 식세기에서 40만원 빼고 광파오븐에서 40만원 더하면 그냥 또이또이인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이 있는데 보시면은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4대와 시스클라인 2대가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체크하시면 되겠고, 또 하이브리드 인덕션과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 또 일체형 비데도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취득세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 더하기 확장비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봤을 때 11억 8,654만원이고요.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 취득세 1에서 3%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9억 이상 주택이니까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3.3%를 적용받겠죠. 그러면 취득세가 3,915만 5,820원입니다. 그럼 1186540 더하기 3915 하면은 대략 12억 3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나는 종전주택을 팔지 않고 풀 현금으로 만촌 자이른의 2주택이 될 거야 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서 8.4%의 취득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가 거의 1억에 육박하네요. 3주택 이상은 12.4%를 적용받습니다. 자, 이거 취득세만 해도 1억 5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양가 더하기 확장비 더하기 중도금 후이자 대신 유상 옵션 풀옵션 들어가고 취득세 고려해서 자금을 조달하시면 되겠죠. 이 금액을 내년 1월까지 조달하시면 되는데 단순 계산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 4억 2천만 원을 빼면 현금 8억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넉넉한가 싶기도 하고, 지금 대구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하니까 8개월 동안 종전주택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아무리 이제 부동산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거래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일단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내가 넉넉하게 이걸 매도할 수 있고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야, 그래도 현금 8억을 보유해야 한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긴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비교 입지 통해서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곳은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입니다. 만촌 자이른에 바로 길 건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대번에 비교할 수 있는 입지겠죠. 2019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자이른에 비해서 세대수가 조금 더 많은 774세대 되겠고요. 대형 평수가 있다는 점도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됩니다. 자이른에가 2023년에 완공이 되니까 만촌 삼정 같은 경우에는 전세 2바퀴 지난 4년 차가 되겠네요. 만촌 삼정의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3B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의 구조도 조금 독특하죠. 역시 좋기는 대형이 좋습니다. 84 기준으로 현재 매물 가격 보면은 낮은 호가가 12억 8천만원, 높은 호가는 17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13억 5,700만원, 12억 3천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촌 화성파크 드림 3차입니다. 2016년에 준공이 되었고 410세대로 자이른에보다는 세대수도 적고 연식도 조금 더 됐습니다. 여기도 84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낮은 호가가 12억, 높은 호가는 15억 정도 형성하고 있고요.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12억 근처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저렴한 거는 10억 3천에도 실거래가가 있네요. 만촌 3동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만촌 자이른의 가격은 뭐 그냥저냥 시세랑 좀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가 이 정도 생각입니다. 버머 4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힐스테이트 버머입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된 단지이고 4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 기준으로 낮은 호가는 16억 9천만원, 높은 호가는 18억 정도에 보여지고 있고요. 실거래가는 14억 6천에서 16억 1천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가격을 보면 범사랑 만삼을 비교하게 되죠. 여러분은 청약, 그러니까 신규 분양의 메리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현재 기준으로 주위 단지와의 시세 차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뒤따라온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비교 입지를 통해서 봤을 때 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고 절대적인 가격, 그러니까 11억 8천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만촌 자이른을 선택할 때 우리가 메리트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신축인 것, 그리고 구조가 4베이 판상형인 것, 이 정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4베이 판상형이 3베이 판상형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향과 동향 배치가 되겠죠. 딱 봐도 84A 주력입니다. 판상형을 정남향에 배치한 것, 이 단지는 84A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지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84B 타워형의 경우에는 남동쪽을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동호수에 따라서 작은 방이 북동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또 남서를 바라보는 방향도 있겠죠. 77의 경우에는 동향입니다. 그리고 이 뒷동은 상당히 배치가 안 좋죠. 너무 많이 가릴 것 같습니다. 102동의 84A, 4호, 5호, 6호 라인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도에 넣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고층에서 바라보는 두리봉, 산조망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 아까 101동, 102동, 103동, 104동 라인이 조금 아쉬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77 배치되어 있는 동호수가 84 라인에 비해서 너무 낮게 배치가 되어 있죠. 동향인 것도 서러운데 일조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104동, 105동, 106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역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참 세상이 좋습니다. 직방 3D 단지 투어에 들어가면은 현장을 3D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일조와 조망이 잘 나오는지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도 직방 3D 단지 투어 반드시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수별로 조망과 일조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계절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절에 따라서 해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해가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직방 3D 단지 투어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77의 경우에는 124세대 공급이 됩니다. 동향으로 배치되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고요. 구조 자체는 4베이 판상형으로 배치가 되어서 무난합니다. 그렇게 크게 입될 것도 없고 그냥 무난한 그런 4베이 판상형입니다. 무난한데 이 작은 방은 조금 작고 거실은 꽤 넓고 안방과 드레스룸의 모습은 괜찮습니다. 이 부부 욕실을 들어가는 문이 침실 쪽으로 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드레스룸 이쪽을 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침실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제 급할 때 화장실을 빨리 가기 위해서 드레스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괜찮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욕실은 좀 숨겨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욕실 문 방향이 그냥 이렇구나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주방과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게
느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팬트리는 좀 양보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욕조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조 어떠신가요? 샤워부스 하나, 욕조 하나 이게 좋으신지 아니면 샤워부스 2개가 좋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84A입니다. 만촌 자이르네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272세대 공급합니다. 여기도 77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배치가 되었고요. 77에서 사이즈를 줄였다라고 하기보다는 84A를 줄이면 77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은 침실과 드레스룸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욕실 문 방향은 살짝 아쉽다 말씀을 드렸고 침실 2, 3도 그렇게 넓지는 않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방이 작으니까 거실 폭은 그래도 꽤 나온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 창이 인면 분할 창이기 때문에 개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방창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마통풍이 가능한 거 이거 판상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주방창도 높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환기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복도 팬트리가 좁은 대신 이 주방 공간으로 양보해줬습니다. 후분양이다 보니까 이 공간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방 4개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주방 공간을 넓게 쓰는 것도 좋긴 한데 알파룸으로 한 개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후분양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서 좀 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이 모델하우스 VR로 보시면 공간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요 홈바 여기를 알파룸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스타일이 좀 자의스럽다인데 바로 이 홈바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주방에 이 간접 조명이 왜 이렇게 거슬릴까요? 대구역 자이더스타 때도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뭔가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게 만촌 자이르네의 느낌이고 이게 대구역 자이더스타의 느낌인데 이 자이랑 자이르네랑 좀 다른 건가? 그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해줘야 자이르네가 자이르네다워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너무 똑같으면은 또 재미없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랑 비교해보면은 뭔가 그 두 단어가 떠오르죠. 바로 끌림과 느낌. 세대 내부의 느낌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어서 84B입니다. 211세대에 공급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타워형으로 공급이 됩니다. 남동 타워형이니까 작은 방은 북동 혹은 남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타워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거실이 양면창이냐 그리고 침실 2개의 키가 같냐 다르냐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작은 방의 키는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대신 방 크기가 판상형의 것보다 좀 크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실의 장축의 길이도 판상형보다 좀 더 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방의 크기도 좀 더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타워형에서 복도 팬트리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안방 드레스룸은 또 만들기가 살짝 어렵거든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부 욕실은 침실 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워형을 보면서 좋은 이야기인 거고 아쉬운 게 바로 이 주방입니다. 저는 이 주방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답답해요. 보시면은 이게 주방 식당인데 네, 뭔가 수납도 너무 적은 느낌이 들고 좀 답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아래 공간은 다 죽는 공간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이닝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은 메리트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주방에서 이 벽을 뚫고 거실을 바라보는 그 소통이 필요한데 거실과 좀 단절되어 있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이하면은 그 T자형 주방 그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워형에서 T자형 주방을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긴 하죠. 그렇긴 한데 판상형에서도 그런 걸 구경할 수 없어서 약간은 아쉬움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거실의 개방감은 상당히 좋죠. 양면창이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널찍합니다. 그죠? 제가 만약 자녀가 2명 있다라고 하면 판상형도 좋기는 한데 타워형이 좀 더 끌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작은 방의 크기가 좀 더 크다라는 점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타워형의 장점답게 거실과 안방이 넓게 나온 것도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되든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집은 국민평수를 선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성공하려면은 판상형에서 방을 4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아쉬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네요. 전타의 피난시설이 세대 바깥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A 시장 분위기 84B 77 대구 만촌 3동 좋은 학군지인데 동네에서는 꽤 안쪽 느낌의 단지 정남형 4베이 판상형 시세 대비 아주 약간 저렴하게 신축을 얻을 수 있는 점 이게 만촌 자이르네에 대한 생각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막 너무 끌려서 무조건 완판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뭔가 머릿속에 만촌 태왕디 아너스나 만촌 힐스테이트가 지나갑니다. 그 분양가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고 여기가 만촌
만촌3동이니까 그건 좀 어렵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조금 더 성공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저렴하게 했거나 알파룸을 넣어서 방 4개 선택할 수 있게 했거나 수성구에 대형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대형 평수를 일부 배치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걸 제가 훈수둘 입장은 아니고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다 그런 거죠. 만약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갈아타기로 오시는 분들의 종전주택 위치는 어디일까요? 누가 어디에서 얼마에 팔고 얼마를 얹어서 만촌3동으로 진입하려고 할까요? 또 같은 값을 준다면 기축 대형을 살 것인지 학군지 국평을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이제 범사만삼에서 공급될 만한 위치는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8억, 입주까지 8개월, 매도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금 대구 분위기를 봐서는 조금 아쉬운가 싶기도 합니다. 84A는 꽤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바라보는 여우 입장에서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머릿속 한켠에는 이 만촌자이른의 자꾸만 신포도인 것 같습니다. 먹어보면 알겠죠? 진짜로 신포도인지 아니면 샤인머스켓인지.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구 영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